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상당히 반일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친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중 반일적인 외교 노선이 한동안 한미 관계까지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미일 동맹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미국 고위직 인사들이 만나서 일본과 화해해 주기를 종용하곤 했습니다. 이를 한동안 거부를 하다가 2015년에 이른바 전성절 행사에 9월에 전성절 행사에 중공군이 6.25 때 불법 개입해가지고 한국의 북진 통일을 막은 중공군 주최의 전성절 행사에 자유세계 진영의 국가대표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해서 아주 한미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2015년 말에 한일 간의 문제가 오랫동안 되고 있었던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아베 수상과 최종적인 합의, 불가역적이다. 이게 최종적인 합의다. 불가역적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은 성과입니다. 또 일본 정부도 전례 없이 많은 양보를 했고, 이 합의에 대해서 이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도 그 실천에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일종의 감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원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협상의 결과죠. 그것을 보통은 30년, 40년 뒤에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구적으로 공개 안 한 나라가 대부분이지만요. 그런데 2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민간인을 태스크포스로 만들었습니다. 민간인. 비밀 분류가 되지 않더라도 국가 비밀을 민간인들이 들추어보고 어제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검토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읽어봐도 결정적인 무슨 잘못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한일 간의 합의 중에 공개하기로 한 것과 비공개하기로 한 게 있는데 그 비공개하기로 한 문서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처리한 부분을 이 태스크포스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런 비공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공개 부분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손해상 문제, 성노예 표현 등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있다. 그것을 열람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서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비공개로 된 문서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공개죠. 이게 과연 적법하냐? 이런 민간인 TF가 이런 권리가 있느냐? 국가가 비밀로 하기로 외교 문서를 비밀로 하기로 하면 보통 30년 동안 비공개가 원칙인데 한 걸 1년도 안 돼가지고 민간인이 비밀 취급 인가가 과연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민간인이 들추어보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를 믿고 다른 나라가 과연 안심하고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신뢰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들끼리 사귀더라도 절대로 상대해서 안 되는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친구도 될 수 없고 연인도 될 수 없고 인간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국가는 그 자체가 외교 군사 문제에 관한 한 비밀을 지키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이야말로 국가정보를 비밀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인데, 더구나 안보상의 비밀인데, 지금 반국가적 성향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지휘하는 민간단체가 거의 접수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국가정보원의 문서를 들여다보고 그걸 수사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도 막 하고 일부 언론에 막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본 CIA가 국가정보원에 북한 핵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그 정보가 반미단체로 세어나간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 이익 아닙니까? 이건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이 더 심하게 되면 국가적 자살행위입니다. 비슷한 일이 이번 외교문서, 비공개 외교문서의 사실상 공개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외교부 문서까지 공개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문재인 이 촛불혁명 정권은 과연 이게 나라냐, 이전에 이게 과연 정부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정부입니까?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실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국가 그 자체가 비밀기관인데, 외교, 안보, 정보, 군사 뭐 이런 문제에 관한하는 더 그렇죠. 여기 대해서 당시에 이 합의를 할 때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이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비공개 부분에 뭐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부분은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면 그 비공개에 공개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된 합의 내용과 관련된 것 중에서 부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이면 합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곤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손해상 문제에 관한 이면 합의는 없었다면서 당시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에 포함시켜 대외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합의 이후 국회나 언론 등 다양한 계기에 그 내용을 이미 설명한 것이다. 외교 협상 결과를 모두 대외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대외 비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외교부 민간 TF 보고서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 당시 합의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었다. 이게 윤병세 당시 장관의 설명입니다. 또 외교 협상의 성격상 피해 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위안부 합의의 본질적 핵심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 관계가 개선돼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한 고난도 외교 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 외교 관리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복잡한 고난도 외교 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 외교 관계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우리 규정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제 외교 관리는 물론이고 우리 규정까지 위반해가지고 절차까지 무시해가지고 협상 과정, 비밀로 유지해야 할 협상 과정을 민간인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참 쓸 수 있는 최고도의 비난을 합니다. 최고도의 비난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게 전례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신뢰도도 떨어진다. 아니 이런 직격탄이 있습니까? 윤병세 전 장관이 또 고초를 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나 얼마나 이 말이 안 되면 이 정도 표현을 썼겠습니까? 복잡한 고난도 외교 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그리고 국제 외교 관리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여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하는 말이 저절로 따라오게 안 돼 있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됩니다. 앞으로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한국의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이거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한국과는 앞으로 외교 못한다. 저런 비밀을 2년도 안 돼가지고 공개해버리는 저런 나라와 어떻게 외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교관들이 고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상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은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최상급의 경고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결과 발표 직후 담화를 내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양국 정부 간의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며 같은 날 양국 정상도 전화통화에서 합의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 합의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합의를 계속해서 착실히 실시하기를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걸 가지고 뭐 재협상하자고 해도 절대 응할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TF 보고서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 재협상하자는 요구를 하지 아니면은 괜히 문제거리를 만든 것이고 해서 일본 정부에서 거절당하면은 국가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왜 이런 걸 했는지 각 정부에 지금 만든 일종의 점령군 사령부 같은 이런 조직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지금 외교부에까지 적용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부서 같으면은 막 통할지 모르지만은 외국과 일본과 걸린 문제니까 그것을 국내적 시각으로 하면은 아주 망신을 당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정부는 이 정권은 한국 안에서는 뭐 지지율도 높고 검찰 판사가 협조적이고 언론이 협조적이고 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라 바깥으로만 나가면은 외교 참사라고 불리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는 방식이 아마추어적으로 합니다. 외교를 아마추어적으로 한다. 안보를 아마추어적으로 한다. 이것은 나라의 존망과 관계되는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M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왜 공개적으로 미국의 한미 군사 훈련을 평창 올림픽을 피해서 연기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전 주한미 군사령관이 만약 앞으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시킨다고 나온다면은 나는 즉각 미국 대통령에게 자기가 현직에 있었다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폐기하자고 건의할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한 것은 비밀로 해야 될 외교 군사 사안에서 비밀로 해야 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데 대한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한미 관계가 그렇게 되고 중국에는 굴욕적으로 대하고 한일 관계까지 이렇게 나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외톨이가 되려고 혼자서 핵무기도 갖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은 약해지고 그럼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핵무기 가진 나라에 둘러싸여가지고 뜯어먹히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한 국익 자해적 행동을 제발 이걸로 끝내줘야 합니다. 국익 자해. 그것이 심해지면 국가적 자살로 갑니다. 국가적 자살. 외교 잘못해가지고 자살한 나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